그 해운대 광안리 쪽에 뭐 그 내 친구 한 놈 사는데 놈은 빼십시오. 한 친구 사는데 전체 가격이 뭐 20몇 억이라는 데인데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특징이 베란다가 없고 다 유리로 지금 외장을 했기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9대를 다 돌리면 한 달에 전기료 200만 원 좀 나온대요.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지는 학교 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마누라는 하루 종일 지하 1층에 카페에 나가 있고 저녁에 잠깐 올라가 잠만 자고 내려온대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집값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산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30, 40대 부부에게 아파트는 과연 좋은 집일까? 사는 곳을 통해 사는 방식을 고민하다. 전세 탈출을 꿈꾸는 평범한 두 가족이 아파트 대신 선택한 도심 속 집 짓기. 대한민국 주거 사춘기를 추적 보고한다. 이것은 지난 1년 직접 짓고 살아본 연구 기록이다. 안 찍어지지. 왜 안 찍어도? 진주시 한 아파트 12층. 추운가? 결혼 7년 차 지역 방송사 PD 부부의 세 번째 전세 아파트다. 김 PD의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전세금은 매매가의 85%였다. 2년간 열심히 나머지 15%를 모았지만 그동안 집값도 전세값도 훌쩍 뛰어 있었다. 이번에는 손수레로 변했네. 전세 만기를 6개월 남긴 105동 1203호. 공간 문제 연구소 살아보고서 첫 번째 연구 대상이다. 멋쟁이 바바벨은 장갑.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대가 복을 쌓아야 구한다는 아파트 1층 전세. 그런 복은 김 PD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에게 거실을 내줬지만 아이는 매트 바깥에서 뛰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 같다.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 아파트 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층간소음 분쟁. 할머니 올라오시면 뭐라 하셨어요? 좀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뛰도록 태어난 이 작은 발은 왜 뛰면 안 되는지 알 길이 없다. 한번 올라오시고 나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막 뛸 때마다 우리가 막 뛰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애기는 왜 뛰면 안 돼? 걸어가도 이렇게 애들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 뛰어가니까 그때 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죠. 매일 저녁 심장이 벌렁거리는 스릴 넘치는 삶. 재민아, 뛰지 마. 재민아, 지금 밑에 집 애기가 냈네. 응? 지금 이 시간에 청소기도 못 돌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저녁 8시 반. 문명의 이기가 무력화되는 시간.
이렇게 짜증난 청소 처음.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1층을 샀어야 했어. 후회가 밀려온다. 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올라오시거나 하면 저희도 예민해지고 이 정도는 뭐 별로 뛴 것도 아닌데 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마 반감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공간문제연구소 살아보고서 두 번째 연구 대상 진주시 하대동 장효연 씨네. 우리 뽀로로 말고 딴 거 보면 안 돼? 다세대 주택 16평 투룸 전세. 다른 거 보자. 왔어. 야, 아까 왜 위험해? 맞벌이 부부와 3살 딸이 산다. 내려오세요. 아침에 가족 모두 직장과 어린이집으로 흩어지고 오후에는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퇴근해 저녁 식사까지 하고 온다. 일단 만족은 못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집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토요일 날이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이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는 것은 곧 닥친 전세 만기. 해마다 전셋값이 치솟다 보니까 매매 가격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상반기 전세 대출이 18% 넘게 급증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 살 집도 없는데 아직 전세 탈출도 못했는데 제가 첫째 때도 전세 서러움을 당해서 예정일을 앞두고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에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아기를 1층 낳았죠. 그리고 이사는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다들 이사를 하러 갔고. 저는 32살이고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만나는 친구랑 중간 지점에 집을 찍어보고 집값을 몇 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다 4억, 5억 하니까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아파트든 빌라든 좀 지하철에 가깝고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겠또 한데 4억, 5억이니까 아무래도 좀 내가 좀 다른 직업을 가졌어야 했나, 좀 더 뭐 어릴 때 공부를 좀 더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를 갔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월급 통장에 꽂히는 돈이랑 집값이랑 워낙 괴리가 크니까. 삶의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어드리는 커뮤니티 시설은 일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가든. 이 집에 살면 내 삶도 동반상승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대신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능력이 되는 걸까? 확실한 건 이 많은 사람들 모두 집, 특히 아파트를 원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 줄 끝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들러붙어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집 그 이상의 무엇이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이제 딱 1개월 됐어요. 11개월 됐어요. 그런 거 되는 거 보면 정말 심해. 아파트로 주로 봤어요. 네, 저도 다른 대안을 생각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원하는 주거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원하는 주거 환경에는 아파트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거주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집 구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니까 흔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당연히 아파트.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달죠.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울고. 일단 아파트 일변도의 문화가 형성된 것 자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선호해서인가,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의 몇 제곱미터형은 뭐 시세가 얼마다, 차익을 남기고 팔기 좋다, 이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아파트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 상품으로서 이렇게 거래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가 사람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살고 싶어하는 주거 유형인 이상으로 그냥 실제 많이 공급되고 있고 많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세 만기까지 6개월. 실험 참가자들은 고민에 빠진다. 정말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전 재산을 건 진짜 실험이 시작된다. 도시를 떠날 수 없는 도시 노동자. 살아보고서 연구 대상자들은 도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내 집 갖기에 도전한다. 연구 대상 1. 김 PD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이니까 기존 건물 형태에서 어떤 구조 공간이나 디자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된 구옥을 겁없이 질렀다. 매도인은 반드시 초본이 있어야 돼. 결혼하고도 2년마다 계속 주소를 옮겼죠. 전세만 살아서. 이거는 확정일자 뭐 이런 거 없는 확정일자는 전시 살 때. 확정일자. 자. 왠지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인 것 같아. 살아보고서 연구 대상 2. 효연 씨네. 근데 이 집이 원룸 2개 포개 놓은 것보다 작아요.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 땅이 거의 뭐 쓸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는 딱 하나만 봤어요. 싸게 나오고 허름한 집, 그러니까 신축을 할 수 있는 허름한 집. 모든 걸 마치는데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인테리어까지. 네네네. 좁디 좁은 땅에 쌓아올리는 협소주택. 30년 된 구옥 리노베이션. 두 가족이 살아보고서 작성을 시작한다. 리노베이션. 일단 부수고 시작한다. 30년 삭은 철근들아, 가라. 겉으론 멀쩡해 보이던 집의 맨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어제까지 잘 발딛고 섰던 마룻바닥의 진실은 충격과 공포를 선물한다.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진짜 너무한 거 같아. 둥둥 떠다니셨네. 여기 보일러도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말을. 이런 미장은 정말. 김 PD 살짝 많이 불안하다. 이웃들도 미심쩍긴 마찬가지. 그 집을 뭐 수리하는 겁니까? 차라리 싹 털고 짓는 게 안 나을까? 한 번 지으면 돈이 많을 낀데 싹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로 바꾼다 이 말이라. 아파트 뒤에서 사면 싹 바꾸거든, 이 모델 하거든. 새 집을 짓는 대신 30년 된 집을 고치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머니 때문이다. 주택 신축 비용의 3분의 2 가격이면 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 대신 거저 얻어지진 않는다. 인테리어보다 조금만 더 드리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리모델링 공사 범위를 보면 거의 신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신축 결정하듯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결정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선까지, 이거는 요 선까지는 다 잘라야겠다. 밑에는 동일한 걸 하되 문을 달고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각 파이프로 잡아가지고 요즘 제 수면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안 돼요. 애 재우고 나서 하루 종일 이걸 들여다보고 아이고 다 허물고 신축 짓지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는데 공사 비용을 보면은 또 그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어제부터 골랐는데 아직도 골라야 돼요. 모르게 또 남았어요. 인도 대리석이라 해가지고 25,000원 정도 매다당. 전체적인 색감을 보는 거죠. 책마다 이게 회사마다 틀려요. 진짜 기성품밖에 못 사보다가 수제품을 지금 사는 건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런 걸 안 해보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건데 사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혼자 소파 가지고 있네. 네, 저도. 엄마 아빠는 소파 없고. 와. 빈틈없이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협소주택. 건축가의 가정 방문이 포인트다. 엄청 살림살이가 집들이 때 어떤 게 다 지금 남아있을 것 같은. 정리 진짜 잘하시네요. 한국도 이제 아마 그 방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거실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보다는 수납 공간, 다용도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짜느냐가 훨씬 더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 같아요. 좁을수록 수납이 답이다. 제가 원래부터 빔으로 영화나 이런 걸 봤었거든요. 신혼집에 맞췄던 가구들이 이 집에 오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거실에 국 하나 끓이려면 여기 놓고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저기 또 가지러 갔다가 거실로 추방당한 냉장고.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10번은 갔다 왔다. 얽히는 동선 탓에 도와줘도 짜증이 난다. 이 와중에 아이까지 오면 숨 막히는 부엌. 문제는 앞으로 이 집의 인구 밀도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거.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니까 원래 격경사라고 하나요? 이제 둘째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하나. 둘째가 태어나기 전 입주하려면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이 분위기 뭐야? 익숙한 느낌이야. 남다른 철거 패션. 범인은 슬레이트 지붕이다.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함유되어 있기에 흡사 과학수사처럼 신중히 철거한다. 각 시도별로 매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므로 선착순 도움받을 수 있다. 철거가 끝나자 20평, sorry, 66제곱미터가 한눈에 쏙 들어오고 은밀히 숨어있던 피해가도 확 드러난다. 한 집 아니면 집이 파이라.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네. 이리 파손되어 있는 데가 오래됐거든. 네. 그러니까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죠.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전에 안 좋아. 그러고 또 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빈집이 흉큼해가 있으니까. 무섭죠. 그냥 폐가 정도?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그냥 난타는 폐가 정도? 대범 한 척 애써 웃어 보였지만 뒷집이 폐가라니 그 심정 이해합니다. 철거를 하면은 뭔가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러면 청량해야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땅의 크기와 범위를 가늠하는 측량.
특히 복잡한 구도심의 경우 경계 측량이 필수다. 이거 지적도 하고 이 현장에 있는 담장들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 갔던 효연 씨도 왔다. 전에요. 저희 둘째 아기 보러 갔다 왔어요. 지금 몇 주 차? 12주요. 네, 첫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집에 대한 희망찬? 이제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낳기 전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 심각한 측량팀. 자, 제가 아유 답답하시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그 도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을 자꾸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차가 났어요. 지금 그 편차들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불부합지. 그러니까 측량이 맞지 않는 지역, 측량 성과를 내드릴 수 없는 지역이 불부합지인데 그런 지역이 생기는 게 이제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경우가 뭐 진주시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주시에는 그 다음지도 한번 보시면 복내동에 다음지도 한번 해가지고 집원을 치보시면 길 집원을 치면 2층짜리 건물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길이. 일제 강점기 지적도가 2016년 건축주의 뒤통수를 친다. 짓기도 전에 전화가. 국민소득 2만 불,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랄 것 없다. 대한민국의 집은 아파트와 아파트 아닌 것으로 나뉜다. 우리끼리 풀어서는 단지화 전략이라고 불러요. 단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어들인 많은 재화를 국민 모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로 던져낸 거예요. 그 비용을.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지만 거기에 넣기보다는 또 다른 경제 성장을 위한 밑바탕으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공업, 화학비료, 자동차, 금속, 그죠? 제철 이런 거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고르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산층은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산층들을 위한 그들이 욕망하는 거주 공간을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다 전부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은 뭐예요? 네가 돈 주고 살아. 이게 대한민국의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밖에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 공공공간의 질적 열악으로부터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단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가는 순간 뭐예요? 주차장, 학교, 모든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모두 다 선호하는 게 뭐예요? 단지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한국이 택한 무지하게 중요한 공간 전략이에요. 단지 안은 쾌적하여 그 안에 들어서면 바깥의 열악함에 눈 돌리지 못한다. 맞아. 옛날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강남 쪽에서 나왔는데 이제 학교에 딱 발령을 받아서 이제 애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주소를 쓰잖아요. 근데 다 이제 주소가 좀 뭐 이때까지는 몇 동 몇 호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랑 상담하니까 다들 그냥 번지수만 나와 있거나 아예 뭐 지하, 반지하 이런 집도 많으니까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집값을 뭐 3억, 4억 이런 집을 얘기는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뭐 이런 집에서 살아요. 근데 공동 화장실이고 서울에도 공동 화장실이 있구나 전 처음 깨달았을 정도로.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하늘에는 뭐가 보입니까? 전기선과 온갖 통신선들로 어지러운 주택가 하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전선들. 예, 통신선이죠. 그러니까 전기선보다는 이제 다 통신선들이 이제 주택을 가로질러서 저기서 와서 저 집으로 넘어가서 또 이 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완전 거미줄처럼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아파트 안에 있는 설비는 안전 설비가 아닙니다. 네. 아파트 단지 바깥에 경계선까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여기서부터 선을 연결해서 안에 각 호에 들어가는 그 전선하고 이런 거는 기존 건설 회사에서 시설을 하거든요. 계획성 있게 이렇게 되는데 주택들은 그런 이제 계획적으로 할 수 못하는 그런 뭐. 언뜻 당연한 얘기처럼 들린다. 사실은 국가가 맡아야 할 사회 기반 시설 정비를 그동안 개인이 직접 해왔다는 뜻이다. 지금 인터넷이 급속하게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무접순 뭐 통신업체도 많고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좀 현장 상황이 좀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회사하고 정부하고 통신업체하고 합동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에도 서열이 있다. 당신의 집이 유명 관광지나 잘 나가는 상업지구에 있지 않다면 당분간 셀프다. 내 집을 올가맨 이 선들을 다 정리하면 해방일까? 아니, 방심하면 그들은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인터넷을 주문했는데 굉장한 것이야. 그렇게 열심히 선을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선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으면 사비를 들여서 땅을 보도블럭을 다 까서 글로 매입을 해서 15m 이상 떨어져 있는 전봇대에다가 넣고 다시 다 덮고 개인이 다 매번 할 때마다. 아파트에 살면서 비아파트로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 막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때리기, 아파트 죽이기 많이 하지만 위생, 냉난방, 그다음에 치안, 프라이버시 이런 측면에서 아직 아파트를 능가하는 주택 유형이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아파트가 답이네 이것밖에 없어요. 국가와 공공은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이 아파트 단지 바깥과 비슷하도록 바깥의 수준을 올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깥의 수준이 무지하게 좋은데 정말 미치지 않은 다음에 담장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외부 환경의 질적 수준 높이기라고 하는 게 1번이다. 그게 1번이자 종국이에요. 그것만 끝나면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이에요. 개인주택은 겨울에 추워가지고 아니 나는 이 아파트로 살다가 이거 뭐 역도가 안 난다. 와서 봤을 때는 아 정말 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라고 이러지? 정신이 나갔나 그러죠. 대오를 이탈한 자에게 자비는 없다. 똑같은 주택담보대출도 아파트를 벗어나자 얼굴이 싹 바뀐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시세가 높으면 그 시세에 맞게 감정가가 나오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오래되면 감가가 일어나거든요. 감가상각비. 네, 여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건물이 87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리모델링 같은 것을 이제 제가 교정상 이게 감안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꿈은 달고 현실은 쓰다. 무엇이 우리 현실을 쓰디 쓰게 하는가? 너무 적을 게 많아. 당연히 차이가 있죠. 아파트는 정부가 팔아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택을 따로 짓고 싶어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런 혜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죠. 아파트를 사실은 수요 이상으로 팔아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죠. 이런 그러니까 선분양제와 거치 기간을 둔 주택담보대출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판촉하기 위한
제도죠.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이게 공급자 위주의 아파트 건설업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주택 소비자,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바꿔줘야 되죠. 그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사회형 협동조합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각종 혜택을 줘야 되죠. 근데 그런 데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서 마당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아빠는 밥했지, 엄마는 앉아있고. 애완동물 키울 수 있다면 애완동물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정도 키우면서 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지내는 게 제 작은 소망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죠. 뭐 일단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고,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놓으면 또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아파트는 사놓고 개발이 되면 확 오를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욕망은 당연한 것. 문제는 그 욕망에 불을 지피는 사회 구조다. 이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진 거를 욕하기는 힘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누구나 할 생각이 있을 테니까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신뢰가 없어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고요.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믿는 건 돈. 돈을 모아놔야 미래의 재난 혹은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한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을 나무란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야죠. 안개 속을 걷듯 불안한 대한민국 30, 40대. 살아보고서 참가자들은 미래의 돈 대신 현재의 행복을 믿기로 했다. 이제 단열이라 하면 스티로폼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을 까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위, 아래, 옆까지 기술력으로 꽁꽁 싸맸다. 겨울에 패딩 필수라는 주택 괴담은 옛말이다. 목도 30년에 와인 집지 보기 처음이라고. 한번 쳐다봐 벌써. 잠깐만 씨 고양이가. 건축가는 설계도 위에 보이지 않는 집을 그리고 목수는 현장에서 실제 집을 그려낸다. 고객 맞춤형이라 만족도도 높다. 마감이 깔끔한 편이네요. 40년 넘게 했습니다. 다리미 같은 미장공의 손. 공간마다 각기 다른 전문가들을 만난다. 그냥 계단인데 되게 웅장해 보이잖아요. 우리 집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계단 만드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 때와 다른 점. 내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과 기술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손으로 하는 일에 위대함을 느낀다. 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랜만이다.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늑한 주방, 깔끔한 다용도실, 확 바뀌었습니다. 불부합집 판정 한 달 만에 드디어 협소주택도 공사를 시작했다. 한 30cm 손해본 느낌인데요. 이게 도로로 우리가 공제를 안 그러면 안 해줘도 됐을 건데
도로 공제를 해줘야 되니까 불안감 속에 한 달을 살았습니다. 건축주분은 조금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책임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효연 씨 점 보러 갔었대요. 웬 점? 조마조마했던 만큼 자주 찾게 되는 공사 현장. 원래 누군가가 여기가 이제 그 욕조 부분인데 되게 작죠. 그래서 그냥 기성 욕조를 넣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안 그러면 다시 시멘트로 이렇게 기초 작업만 해놨을 때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금 골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들어가니까 청고가 일단 일반 아파트라든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형이라든지 그런 곳보다는 높더라고요. 청고가 높으니까 좀 튀어있는 느낌? 공사도 착착 진행되고 뱃속아기도 쑥쑥 자란다. 좀 다르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뭐 8개월 접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성별은 뭐 아들이라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대로만 크면 됩니다. 아니 근데 10평이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마당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고 네. 그리고는 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지금까지. 관심은 있는데 용기가 없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생활에 그냥 편하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동선을 생각하고 하여튼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애들 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 그런 용기는 제가 없어요. 이 두 분이 대단한 거죠. 좋은 겁니다. 이제 7만 하면 진짜 집처럼 보일 거예요. 내부 페인트 칠에는 친인척을 동원했다. 유아 동생 방 파란색으로 좀 칠해주십니다. 곧 태어날 손주 사랑이 땀으로 흐른다. 많이, 아주 많이. 협소주택이라 우습게 보고 덤빈 지인들. 몸살기의 약이다. 사실은 여기 독립자금을 여기다 숨겨놓고 한번 착해하고 이래가지고 게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누구보다 가장의 페인트 칠. 진지하다. 비장하다. 어디 지요, 유야? 원래 지예요. 와, 이거 봐, 이쁘지? 와, 이거 무슨 색깔이야? 핑크! 좋아요. 예쁘다고 지도 예쁜 줄 알아야지.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그동안 다른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렇다시피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 자기 자아 실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됩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면 인생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은 좋은 동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공화국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인생 전체를 아파트에 올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삶의 가치, 어떤 다른 사회적 이슈를 뭐 외면하게 만들거나 망각하게 만들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사회적인 목표에서 개인적인 목표로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 이데올로기가 아파트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죠. 당신을 움직이는 욕망. 어쩌면 당신에게서 오지 않았는지 모른다. 오지 않은 것들 우린 어떤 의미를 잊고 먹고 마시는가.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에
허공에서 지상으로 역사적 탈출이 이루어진다. 오늘 그것까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게 진짜 40년 아파트 키드가 진짜 아파트를 탈출하는구나. 다 들어갈까? 이사 오니까 네. 뭐가 제일 좋아? 밤에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 그게 그렇게 좋아? 네. 아이는 뛰는 자유를 찾았고 엄마는 뛰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 고양이는 말년에 이게 뭔 소란인가 싶다. 자, 이게 뭐죠? 혼자자. 공사 중입니다. 근데 어디 받을까요? 왜 애들은 이리 모르는 걸 좋아? 그러게. 이쯤이다. 집으로 계절이 찾아왔다. 집이 놀이터가 된다. 재밌다. 가을 초입. 효연 씨네도 새 집으로 이사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지 면적 66제곱미터, 1층, 2층 각 32.72제곱미터.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10평이 채 안 된다. 이제 어디 갔지? 말 그대로 협소주택인데 좁다는 느낌이 없다. 쓰임새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부엌도 넓어졌다. 엄마 여기 있을게요. 아빠랑 올라가세요. 연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3층 다락까지 있으니 뭔가 이득 본 느낌이다. 아직도 이게 우리 집인가? 들어올 때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변에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놀러 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방송 봤을 때는 평수만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쁘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필요한 공간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넓어요. 작은 집이니 건축비도 쌀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균보다 20-30% 더 든다. 아니죠. 규격이 협소한 이제 땅에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침대를 놓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앉아있는 이 평상도 그렇고 진짜 1mm부터 cm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간의 천불 몇 번씩 났죠. 진짜 애를 놓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간의 천불이 나서. 보는 사람은 구경할 맛이 난다. 쓸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다 긁어 모았다. 여기 무거워서 제가 열 수가 없는데 여기 그래요? 밑에. 애기요 마음껏 뛰어 놀죠. 예전에는 뛰면 죽일 듯이 노려봤는데 뛰지만 발꿈치 들어 막 이랬는데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냥 예뻐요. 이 집은 아빠도 달라졌다. 이 로망 아이가 이거. 옥상에 이불 넣는 거. 좋네. 빨래 잘 마르겠네. 그치?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집의 이 집값은 옥상이 한다고. 토마토도 닦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내리고 아빠 무지개 좀 잡아다. 우와 예쁘다. 봐봐. 우와. 옥상이 생겨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온다. 아빠 우리 우주선놀이 하자. 우주선놀이. 재민아, 옥상에서 해야 되니? 네. 재미가게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했냐고 질문만 하지 결론은 못 내리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한테 하면 됩니다. 네. 오래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짧게 생각하고 저지르세요.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탈출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는 보통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엄마 심심해요. 심심하다고요. 공간문제연구소, 아직 연구가 남았다. 아파트가 더 좋아. 왜 좋아? 친구들도 많아서. 아파트만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다. 오늘 대한민국의 60%는 아파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변해야 할 것 같다.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 누구랑 같이 살 거냐? 누구랑 어떤 사이를 만들 거냐?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집을 짓는 것보다는 10사람이 10개의 집을 동시에 짓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람 많은 데 가야겠다. 애들 있는 데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파트로 왔어요. 너무 괴로운데. 너무 괴로운데 마음은 행복합니다. 왜요? 예? 서로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세상 문제를 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을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간문제연구소 살아보고서. 사는 곳을 통해 사는 방식을 고민하다. 아파트가 아니라도 괜찮지만 아파트라도 괜찮다.